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안과 전문의 안성준입니다. 15년여 동안 당뇨와 관련된 망막합병증, 당뇨망막병증의 진단 및 치료에 힘써왔으며 국내외 다수의 학술대회와 논문 발표를 통해 당뇨망막병증의 개인별 맞춤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에 의해 발생하는 합병증 중 하나로 고혈당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망막 내의 미세혈관에 손상이 누적되는 질환입니다. 혈당 조절이 어려운 상태가 계속되면 망막의 미세혈관벽에 손상이 일어나 혈액의 누출, 미세출혈 혹은 혈관 폐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망막은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부족해지며 손상된 부위를 보상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새로운 혈관이 형성되는데 이로 인해 결국 시력 저하나 심한 경우 실명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당뇨가 눈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전신적으로 미세혈관을 침범하기 때문인데 눈의 망막은 특히 혈관이 매우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어 당뇨에 의한 미세혈관 손상이 쉽게 나타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은 비교적 초기 단계로 망막의 미세혈관 손상에 따른 변화가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소견으로는 미세동맥류 혹은 미세출혈 등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환자들이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고혈당이 지속되면 미세혈관 손상이 점차 심화될 수 있습니다.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은 비증식성 단계가 진행되면 발생하게 되는데 망막의 산소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해져 이를 보상하기 위해 신생혈관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이 증식성이라는 용어는 새로운 혈관의 형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신생혈관은 매우 연약하여 쉽게 파열되고 출혈할 위험이 크며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혈액이 눈 속에 모여 시야를 가리거나 막을 만들어서 그 막이 망막을 잡아당기는 힘이 생겨 망막 박리라는 것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증식성 단계는 빠른 시력 저하와 실명 위험을 동반하게 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상이겠지만 발생할 경우에는 실명을 막기 위해서 혈당 조절 외에 적극적인 안과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진행되면서 시력 저하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미세혈관 손상 및 누출을 들 수가 있는데요. 초기에는 미세혈관 손상으로 인해서 혈액 성분이 망막 내로 누출되면서 미세출혈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망막의 구조가 점차 변형되고 특히 중심부에 위치한 황반에 부종이 생기면서 시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황반이라는 것이 시력의 중심을 담당하는 부위인데요. 황반 부종이 발생하게 되면 세밀한 시력, 즉 독서나 얼굴 인식 등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시력이 크게 저하가 되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그것에 의한 합병증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혈관 손상이 심화돼서 산소 부족이 극심해지면 망막은 새로운 혈관 형성을 통해서 산소 공급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 신생혈관은 매우 약하고 쉽게 파열되어 출혈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출혈이 반복되게 됨으로써 혈액이 눈의 유리체 내에 축적돼서 시야를 가리게 되고 혈액 응고 후 견인력이라는 것이 망막에 작용하게 되면 망막 박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망막 박리가 발생하면 망막이 제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돼서 시각 신호 전달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에는 실명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생혈관이라는 용어가 다소 긍정적으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비정상적이고 잘 터지는 연약한 혈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력을 위협하는 중요한 합병증 중에 하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흡연은 당뇨망막병증의 위험인자 중 하나로 꼽힙니다. 흡연이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이미 손상된 미세혈관에 추가적인 부담이 가해져 혈관벽의 손상이 더욱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흡연은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시켜서 당뇨로 인한 혈관 손상 부위에 염증이 겹치게 되면 손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또 흡연은 혈액의 점도도 증가시키는데요. 이로 인해 혈액순환에 장애를 초래하고
이는 망막의 산소 공급 저하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라면 금연을 통해 당뇨망막병증뿐만 아니라 다양한 당뇨 합병증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기검진이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인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검진 주기로는 제1형 당뇨병의 경우에 당뇨 진단 후 5년 경과 시 최초 암가 검진을 한 이후에 매년 1회 이상 정기검진을 실시합니다. 제2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진단 시점에서 이미 망막 병변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즉시 안과 검진을 받고 이후 매년 1회 이상의 정기검진이 권장됩니다. 이미 당뇨망막병증에 확인된 경우에는 병변의 정도에 따라서 6개월 또는 그보다 더 짧은 간격으로 추적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심 증상이 중요할 텐데요.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진행되게 되면 시야 흐림이라든지 눈앞에 떠다니는 점, 그리고 부분적인 시야 손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심각한 시력 상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검사 방법은 우선 안저 촬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망막의 전반적인 상태와 미세혈관 변화, 미세출혈, 삼출물 등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당뇨망막병증의 여부는 대부분 이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형광 안저 촬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혈관의 누출 부위와 혈관 폐쇄, 그리고 신생 혈관의 상세한 형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증식성인지 비증식성인지를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광학 단층 촬영이란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황반 부종의 유무와 두께를 정밀하게 측정해서 시력 저하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정기검진을 통해서 미리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필요시 조기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시력 보존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이처럼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 환자분들께서 간과하기 쉬운 합병증이지만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 진단함으로써 충분히 이로 인한 시력 소실을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당뇨의 유병률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당뇨망막병증은 앞으로도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 병입니다. 앞으로도 한양대학교 병원 안과에서는 당뇨망막병증으로 고통받으시는 환자분들의 최선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